예, 금요일에 만나는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시간입니다. 기업들의 펀더멘탈, 또 거시 지표들 이런 걸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실 거예요. 저희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홀로 뒤처져서 못 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의 시각을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 용 대표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예, 세계적으로 증시가 많이 이제 올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과정에 이제 주식도 같이 이제 오르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엔화의 가치 하락, 또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중국 증시의 상승 등이 이제 큰 대표적인 예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적으로 볼 때 특별히 안전자산도 아닐지언데 우리나라 증시만 따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엔화 약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강화가 되고, 또 일본 경제는 좋아지는 반면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하락이 되고,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논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이제 엔화에 관련된 분석을 할 때 보통 초점이 엔화가 약세가 얼만큼 진행될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 두 번째 연결고리인 엔화가 약세가 되면 과연 진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 두 번째 연결고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한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일본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이런 정책을 하면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두 번째 과연 일본 기업들 체질이 좋아질까 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본에서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는 이러한 정책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20년,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이 20년 동안 여러 번 취했던 정책입니다. 사실은 QE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 나온 용어인데 20년 동안 실패했던 정책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측면이고, 또 한 가지 일본의 이렇게 경제가 최근 침체되고 있는 가장 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우리나라 또 최근에는 중국에 대비해서 많이 잃었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기업들이 일본의 경쟁력을 잃었을 때 한동안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기술 또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찾았는데, 일본은 이제 그러한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이제 계속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환율이 조금 변화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당장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증시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좀 확산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이런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입니다. 네. 구조적인 생각해봐야 될 얘기를 적절하게 해주셨네요. 네. 우리는 일단 엔이 어디까지 약세로 갈 것인가, 물론 관심 있게 보고 그에 따른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걸 좀 따져보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요인이 그렇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지금 엔화 때문에, 환율 때문에만 우리 시장이 또 약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요즘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이 항상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 대비 낮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나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크게 북한 문제가 아닌가, 혹은 또 지배구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북한 문제도 큰 이유일 수 있겠지만 지배구조 문제가 더 큰 그러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배구조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은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리 이런 걸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러한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주들, 이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은 사실 회사의 내용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사에서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한테 정보를 많이 공개한다든지 또 어떤 측면에서는 회사 구조 자체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으면 이제 그러한 측면이 이제 주가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그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을 떼어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는 이러한 추세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남아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뭐 최근 아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는 꽤 되었지만 그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볼 때는 이제 하이닉스는 지주사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금이 이제 SK텔레콤에 있다 보니까 텔레콤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지주사 취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색해진 이러한 경우이고 또 CJ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그 제일제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회사 운영 자체를 주당 가치 사실 이제 주당 가치가 올라가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덜 쓰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조금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면은 이제 많은 그 영업에 관련 없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든지 또 이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이제 도시가스업은 정부에서 사실 이익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상장사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통 이제 건물을 살 때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입을 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도시가스업은 어떤 면에서는 부채가 조금 있어도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동가스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동가스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부채가 하나도 없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없는 현금 다른 영업 자산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이러한 그 비영업성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도시가스업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부채가 조금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회사의 ROE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 돼서 주가 저평가 해소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조금 이제 회사 이런 측면이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저평가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증시가 올 들어서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비약이죠. 그렇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얘기도 했었고요. 구조적인 얘기를 봐주자고 하시면서, 우리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좀 더 우리 증시 구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했고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주사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뭐 주총에서 표대결도 있어서 결국은 지주사 결의가 했는데 동아제약의 경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동아제약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회사를 투자 부분하고 또 이 순수 사업 부분하고 분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 또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그 회사의 주주는 크게 저희가 뭐 대주주, 기관, 뭐 개인주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 이게 기관이건 개인주주 이해관계는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액주주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면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아제약 케이스를 한 번 더 좀 보시면은 그 지금 현재 동아제약은 ETC라고 불리는 이제 전문의약품, 또 OTC 일반의약, 또 바카스,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지주사 전환은 조금 더 투명하게 전문의약 부분하고 나머지 투자 부분, 나머지 사업 부분과 이제 투자 사업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건데 그러한 측면은 상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그 바카스 사업 부분이 이제 비상장상으로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주주가치 훼손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익과는 조금 달리 그 전문의약 부분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또 이제 투자 부분은 낮게 평가를 받는데 현재 동아제약은 이게 섞여 있는 이제 평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구조인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전문의약 부분, 이제 신설되는 사업 부분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주식을 사서 나중에 분할된 후에 이 신설되는 전문의약 이쪽은 좀 오래 보유를 하고 이쪽 이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회사들이 이런 지배구조 변화나 지수회사 전환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종목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신지 관심 종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형 가치주라고 분류되는 그러한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들어 주가가 좀 지지분한 과중에 많이 하락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올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중소형 가치주들이 또 그 계속 상승세는 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미국이나 영국 이제 선진국의 증시 역사가 오랜 나라에서 보면은 일단 그 가치주가 한번 상승세가 타면 또 몇 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국제 엘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를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2011년, 10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실적이 많이 나빠졌는데 이제 이 회사는 51% 일본의 히타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내려가기 어려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있고 또 이 회사는 3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 배당 투자로서의 그런 게 남아 있다 보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한국 증시 차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색다른 시각, 구조적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죠.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